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초시계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코드를 운영을 하시려고 하다가 좀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초시계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텐데요. 자, 초시계를 구현할 때 시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카테고리 아래에 타이밍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은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그거를 이 DBL 부동 소수점형 실수 타입으로 데이터를 변환하시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그 값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값을 이용을 해서 초시계를 구현할 텐데요.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초기화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있어서 초시계 값을 초기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된 불리언 컨트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초시계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형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초시계 정보를 이제 표시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그 불리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쉬프트 레지스터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자, 그 시간 정보를 얻기 위한 건데요. 그 보면은 쉬프트 레지스터를 운영하실 때는 반드시 초기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초기화 과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해서 쉬프트 레지스터의 속성이 임시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이전 값을 유지하고 있다가 뭔가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걸 운영하실 때만 이 쉬프트 레지스터에 초기화를 하지 않겠고요. 나머지 경우는 초기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와 그 다음에 DBL을 이용을 해서 이 쉬프트 레지스터에 초기 값을 선언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 이제 화일 루프 안에서는 100ms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화일 루프의 그 루프 반복 주기를 이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CPU의 버든을 줄이기 위한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은 CPU의 그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멀티스레드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항상 화일 루프를 쓰신다고 하면은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항상 어떤 그 지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OS에서 줄 수 있는 최소 단위는 1ms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함수의 입력 단위는 ms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0ms를 줬고요. 근데 만약에 빠르게 운영하고 싶다. 그런데 CPU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1ms의 기다림 함수를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을 얻은 것을 이전 시간에서 현재 시간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측정한 시간에서 이전 시간을 빼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초시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시간을 이제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아래 같은 경우는 초시계에 누적된 시간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일 루프 안에서는 초기화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값이 참이면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전 값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시계 값에 관련된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에는 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쉬프트 레지스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림 함수를 넣어야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랩뷰를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뭐 좋은 실습 코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초시계 구현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에 자, 경로 붙여넣기. 자, VI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운영하시기 전에 자, 프론트 패널을 먼저 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불리언에 자, 누름 버튼 하나 이용하신 다음에 자, 초기화라고 하겠습니다. 초기화 물음표로 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자,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기계적 동작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기계적 동작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레치 형태로 해서 누르는 순간에만 일로 그러니까 참이 됐다가 다시 일정 시간 후에는 거짓이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놓을 때 레치라는 속성을 가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초시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세 자리로 표현하기, 소수점 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본은 정밀도 타입은 이제 유효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소수점 자릿수로 하겠고요. 자릿수는 세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제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 제로 값이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불리언 컨트롤의 정지 버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정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래쪽 경계로 이렇게 맞춰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구성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하나의 화일 루프가 필요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드시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자, 정지 버튼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도 자, 기계적 동작이 레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레지스터를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한 개, 두 개를 사용할 게 있고요. 첫 번째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시계 정보를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 타이밍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는 함수가 있겠고요. 자, 또 숫자형 카테고리 가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을 변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도 타입으로 변화해 주겠고요. 자, 그래서 관련된 값을 이제 초기 값으로 인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자, 빼겠습니다. 관련된 값과 이전 값을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값을 다시 이 Shift 레지스터 인가해 주시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자, 초기 값은 자, 숫자형에서 자, 보면은 dbl 상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0으로 해주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하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값을 자, 더해서 Shift 레지스터에 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초기화 버튼 값에 따라서 이제 운영 좀 스킨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자, 초기화 값이 자, 비교에 가보시게 되면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으로 자, 불리언 컨트롤 넣어 주셔가지고 초기화 값이 참이면 자, 저는 0으로 초기화를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 값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값을 자, Shift 레지스터에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출력 값을 초시계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요. 자, 근데 화일 루프 안에는 반드시 기다림 함수를 넣어 주셔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코드를 좀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에 보면 기다림 함수가 있어서 자, 기다림 함수를 뭐 100ms 지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실제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자, 코드상에 잘못 연결된 부분이 있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요 위에 있는 shift 레지스터에 이 값을 뺀 값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날짜 시간 초로 얻기 함수에 그 결과값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좀 실수했네요.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초시계로 표시가 되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초기화를 누르시게 되면 다시 클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타이밍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 함수와 shift 레지스터를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초시계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